제 채널에도 보면은 정신병자들이 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역시나 정신 못 차리는 라도 출신 변호사 인간은 안 변한다. 아니 야 너는 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태어나냐 정신아. 사기꾼에 대해서도 정말 그 분노감이 크지만 이 악플 쓰는 이 든 죽여버려야 돼요. 정말로 정말 죽여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해봤잖아요. 존나 당해보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악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지를 모르잖아. 누군지를. 김선호 씨한테 악플 달았던 새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비극적으로 사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또 뒤돌아서 가지고 막 애도하고 막 그런 개 역겨운 그런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봤지? 그거 좀 넣어줘. 살아있을 때는 존나 악플 쓰다가 그렇게 사망하니까 뭐 또 애도하는 글 사고 그런 씨발 역겨운 새끼들. 그 씨발 사람 새끼예요, 그 새끼. 일관성이라도 있던가 그러면. 역겹고 비겁하고 더러운 새끼들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일부 유튜버들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훨씬 큰 문제가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구글. 구글이 훨씬 큰 문제다. 구글, 인스타를 운영하는 페이스북 같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악플들이 대부분 그런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호해주는 다국적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SNS 서비스나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인스타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의 특징이 뭐예요? 유튜브에는 악플 써도 처벌 안 받는다. 인스타에도 악플 써도 처벌 안 받는다. 내가 신상을 내 먼저 오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왜냐? 구글이나 인스타에서 그 악플 쓴 사람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가도 안 줘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가도 일반 민간 기업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사람들이. 아니 이게 씨발 말이 되냐 이거. 그 악플러를 처벌 안 하는 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처벌 안 하는 거 미국에서 있는 얘기지. 미국에서 처벌 안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처벌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정보 제공 안 해주니까, 니네들이 정보 제공 안 해주니까 가해자를 특정을 못해서 처벌 못하는 것 뿐이지 다 범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한국 사람들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대마 합법인 나라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대마 피고 하면은 처벌 받아요. 속임주의 원칙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일들은 외국인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도 아무리 본사가 미국에 있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이 없어요.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시에 작년 7월인가 보면은 범죄연구소라는 한 명 있어요. 새끼 이거. 이런 새끼가 한두 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런 익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이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막 유포를 하면서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무관한 사람들 막 신상정보까지 유포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8월인가 9월쯤에 이제 그 범죄연구소랑 구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장한 요지는 그거예요. 구글 너네들이 정보 제공을 안 해줘서 내가 가해자를 특정을 못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이런 어떤 악플러들의 인격권 침해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논리로 해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구글 상대로. 그러니까 그 청구 취지를 그렇게 한 거죠. 뭐 범죄연구소랑 구글은 연대해서 청소송에게 뭐 얼마를 지급해, 500만 원을 지급해라. 제가 이렇게 지금 소송을 걸어놨어요. 구글 상대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구글한테 사실조회 신청을 한 거죠. 범죄연구소에 인적사항을 보내달라 라고 사실조회를 하니까 그 구글에서 보낸 회신의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한번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봐보세요. 결국에 요지는 뭐냐, 미국에 가가지고 확인해라 이거예요. 구글 코리아는 이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구글 코리아는 권한이 없으니까 미국 본사한테 요청해가지고 받아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답변을 지금 십수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재소송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구글한테 갖다 줘도 똑같은 답변을 해요. 구글 코리아는 권한이 없다. 미국 본사에 가서 요청을 해. 되게 뭐 그럴싸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좀만 생각을 해보면은 씨발 이게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구글 코리아가 받아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글이 본사고 구글 코리아가 국내 대리인이니까 지들이 구글 본사에다가 뭐 API 서버 같은 거 하나 만들든지. 구글은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 아니에요. 그 API 서버 만든 게 무슨 일이라고. 오늘 시작하면은 한 3시간 뒤면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구글에 있는 그 수많은 천재들은.
법원 영장을 발부를 하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든 아니면은 재판 중에 어떤 제출명령 같은 게 나왔든 사시조회 요청이 왔든 이런 문서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미국 본사에다 자기네 구글 코리아가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서 국내 법원에 제출한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너 미국 가가지고 소송해, 미국 가가지고 알아봐, 이게 씨발 말이야 방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십수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탈덕수용소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장원영 씨인가? 그분을 상대로 엄청나게 막 허위사실 유포하고 했던 탈덕수용소라는 그 악플러가 있었는데 걔가 결국에 잡혔잖아요. 잡힌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장원영 씨 측에서 미국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인적사항을 특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사가 엄청 났잖아요. 근데 조금만 반대로 생각하면 도대체 씨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뭐 아프리카 TV에서 소소하게 활동하는 BJ인데 악플 엄청 당해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할 여력이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존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구글을 상대로 같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걸어놨고 만약에 거기에서 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이겠죠. 제가 그러면은 제가 썼던 소장이나 판결문까지 다 공개할 생각이에요. 사람들 뭐 따라하라고. 만약에 댓글 하나에 저한테 뭐 10만 원이라도 인정이 되면은 댓글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명, 2명, 3명, 4명, 1000명, 100명, 10,000명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부담을 구글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이 변경될 거다. 최소한 해당 서비스하는 국가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그런 댓글이나 어떤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바꾸겠죠. 원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만약에 국내 실정법을 안 따르고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무시하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든 뭘 하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 내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그런 얘기로 저는 느껴지고, 제가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결과를 장담하고 소송을 하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지. 그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좀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썼던 소장이나 판결문까지 다 공개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눈을 두드려가지고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악플을 당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BJ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악플러를 고소를 할까? 물론 유튜브나 뭐 인스타 같은 이런 사이트들에서 정보 제공 안 하니까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간 잡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를 더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레몬 사이트에 보면은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뭐 통신매체 이용음란 이런 악플과 관련된 그런 고소장들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붙여놓을 텐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컴퓨터나 핸드폰 하나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내용만 바꿔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리걸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내용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문서24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관할 경찰서에 제출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그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은 익스텐션이라는 확장 기능이 있어요. 그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트롤버스터입니다. 트롤버스터. 이 악플러를 정확히 영미권에서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트롤이라는 용어를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롤버스터 해가지고 쉽게 악플러를 고소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다 공짜입니다. 이것도 그냥 쓰세요. 갖다가 많이 다 죽여버리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익스텐션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아마 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막 한 일주일 내면은 이제 스토어에 공개를 할 것 같은데, 그 익스텐션을 받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깔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제 채널에도 보면은 정신병자들이 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뭐 수원 계란의 가 뭐라고 댓글 썼냐면은 역시나 정신 못 차리는 라도 출신 변호사, 인간은 안 변한다, 이런 댓글 썼단 말이에요. 아니 나 전라도에서 태어난 게 뭐 어쨌다고 도대체.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너는 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태어나냐?
이런 미친 새끼가 이제 악플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그 협조를 안 해주죠. 저 수원 개라는 새끼가 누군지를 협조를 안 해줘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 트롤버스터라는 익스텐션을 깔면은 이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악플 분석하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악플 판독기라고 해서 이게 사이드 탭으로 열리면서 해당 댓글이 악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AI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당 악플을 뭐 챗GPT, 뭐 람마, 뭐 딥시크, 최근에 나온 그록 이런 AI 모델의 API를 요청을 해서 받아온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악플 관련 판례DB랑 추가로 인덱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유사도 검색 같은 걸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AI 기술 자체가 아직은 한계가 있고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고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인간의 모든 어떤 행동이나 그 분쟁들을 다 AI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술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없는 것보단 편하다. 그래서 그 해당 악플에 대해서 AI가 판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맨 밑에 내려보면은 AI로 고소장 작성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레몬의 그 고소장 서식으로 바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악플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주소 그리고 그 트롤버스터 악플 판독기를 보면 여기 사진 아이콘이 있는데 이 사진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악플을 자동으로 캡처를 해줘요. 그래서 캡처를 한 사진 파일까지 같이 레몬 서버로 넘겨가지고 그 악플 고소장에 첨부까지 해주는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이제 거의 다 만들었고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뭐 한 며칠 뒤면은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쓰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악플 피해자다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악플을 쓰고 있다. 왜냐면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제3자 고발도 가능해요. 꼭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고소장을 쉽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쉽게 악플러들을 고소할 수 있게 제가 크롬 익스텐션까지 만들었어요. 누가 돈 줘서 하는 거 아니고 물론 저도 이제 제가 만든 레몬 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글과의 소송에서도 꼭 좀 이겨가지고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악플러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최근에도 게임하다가 악플 하나 써가지고 돈 1,000만 원 합의금 물고 간 새끼 있어요. 와서 막상 만나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지. 안 걸릴 줄 알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배설한 건데 상대방 기분 생각 안 하고 걸리면은 악플 하나 두 개 달고도 막 돈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고 그래요. 합의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악플도 고소하고 구글이랑 소송도 하고 해가지고 좀 악플러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 X같은 짓이에요. 정말로. 정말. 구글이랑 소송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열심히 좀 힘내서 싸울 수 있게 저한테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제가 싸워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